조선 정조 15년 동지 전날 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팥죽을 쓰고 있던 박씨 할멈은 눈 속에서 죽어가는 호랑이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팥죽은 호랑이를 막는 음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할멈의 남편과 아들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할멈이 왜 호랑이 새끼를 거두었을까요? 그것도 원수의 후손을. 할멈은 새끼 호랑이에게 복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을 주는 범이 되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포수들이 비밀을 알아차렸습니다. 과연 복범이는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동지 팥죽과 호랑이, 복과 범이 하나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팥죽 할멈과 새끼 호랑이의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조 임금께서 다스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범골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에는 박씨 할멈이라 불리는 65살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동지 전날 밤, 할멈은 커다란 가마솥에 팥을 삶고 있었습니다. 동지 팥죽을 마을에 나눠주는 것이 할멈의 20년째 이어온 일이었지요.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길. 할멈은 팥죽을 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빈 방에는 남편과 아들의 옷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두 사람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당했습니다. 동지 새벽이었습니다. 할멈이 팥죽에 넣을 물을 들어 마당으로 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끙. 할멈은 눈을 치우고 그곳을 살폈습니다. 작은 털뭉치가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지요. 할멈은 등잔을 가까이 대고 털뭉치를 살폈습니다. 검은 줄무늬, 둥근 귀, 그리고 귀 뒤에 하얀 반점. 할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호랑이 새끼구나. 할멈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물어간 그 짐승, 귀 뒤에 하얀 반점, 산곤의 표식. 내가 혹시 그 짐승의 새끼인가? 새끼는 가늘게 울었습니다. 할멈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새끼를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넌 아무 죄가 없구나.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니잖니. 할멈은 2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댕기를 꺼냈습니다. 그걸로 새끼를 감쌌지요. 할멈은 새끼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발목이 깊게 찢어져 있었지요. 약초를 지서 바르고 식힌 팥죽물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새끼는 할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새끼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지요. 이름이 있어야겠구나. 할멈은 새끼의 귀 뒤 하얀 반점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범이야. 하지만 복을 주는 범이 되어야 한다. 할멈은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은 복범이다. 범이 돼 복된 범이 되거라. 할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복을 주는 이름을 지어주다니 아이러니였지요. 하지만 이것이 할멈의 기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마을 촌장의 손녀 서리가 찾아왔습니다. 할멈, 동지 팥죽 얻으러 왔어요. 이게 뭐예요? 고양이란다. 버려진 걸 주워왔지. 서리는 복범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복범이란다. 복범이요. 범이 들어갔네요. 범 같은데. 서리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었지요. 복범이는 놀랄 만큼 빨리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두 손에 쏙 들어왔는데
이제는 중간 크기 개만 했지요. 할멈은 매일 산에서 토끼나 꿩을 잡아 복범이에게 먹였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복범이의 송곳니가 조금씩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개 한 마리가 할멈 집 앞을 지나가다가 복범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개는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도망쳤지요. 서리가 말했습니다. 할멈, 이상해요. 검둥이가 뭐든 안 무서워하는데. 할멈은 복범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범이가 좀 크니까 그런가 보다. 밤에 혼자 있을 때 할멈은 복범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점점 커지는구나. 이름처럼 결국 범이 되겠지. 언젠가는 너를 보낼 날이 오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 품이 필요하잖니. 마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큰 짐승 울음소리 같던데. 할멈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캘 때 작은 산신령 돌탑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죄 없는 어린 것이옵니다. 할멈은 복범이가 이상한 풀뿌리를 물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산삼이었지요. 이건 복범아, 내가 어디서 찾았니? 복범이는 꼬리를 흔들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최포수가 할멈을 찾아왔습니다. 최포수는 범골 마을에서 10년간 호랑이를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도 5년 전 호랑이에게 당했지요. 그 후 최포수는 마을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씨 할멈, 댁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데 사실이요. 별일 없소. 그냥 개를 키우는 것뿐이요. 최포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가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할멈, 혹시 무슨 위험한 것을 키우시는 건 아니요. 가시오. 내 집 일에 상관 말고. 최포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집에서 나는 소리는 분명 호랑이 새끼 같은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마을이 위험하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복범이가 처음으로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지요. 할멈은 놀랐지만 복범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본능이구나. 복범아, 넌 결국 범이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알면 복범이가 이상한 풀뿌리를 물고 왔습니다. 할멈이 보니 어린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복범아, 내가 어디서 찾았니? 복범이는 꼬리를 흔들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멈이 일어나 보니 오두막 앞에 사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범이가 물어온 것이었지요. 할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범아, 내가 준 거구나. 복을 주는 범이 되었구나. 복범이는 할멈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멈은 복범이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복범이는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깊은 곳, 바위 절벽 틈으로 할멈을 이끌었지요. 그곳에는 산삼 서너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를 통해 저를 살리시는 겁니까? 할멈은 산삼 한 뿌리를 먼 고을 약재상에 팔았습니다. 은자 50냥을 받았지요.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할멈은 쌀을 사고 복범이에게 먹일 고기도 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할멈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박씨 할멈이 갑자기 부자가 됐대. 어디서 돈이 생긴 거래. 할멈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범이는 이제
큰 개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었지요. 할멈은 오랜만에 새 옷을 지었습니다. 집도 수리했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범이에게는 매일 고기를 삶아 주었습니다. 복범이는 이제 큰 개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느 저녁, 할멈과 복범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복범아, 내가 온 후로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고맙구나. 복범이는 할멈에게 머리를 비볐습니다. 할멈은 복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구한 거구나. 복범이, 내 이름처럼 정말 복을 주는 범이로구나. 하지만 마을에 소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할멈, 요즘 댁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린다는데 혹시 무슨 짐승을 키우시는 건 아니오? 개를 키웁니다. 개치고는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할멈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요. 서리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멈,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최포수는 몰래 할멈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담 너머로 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저건 호랑이다. 분명히. 최포수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활을 만졌습니다. 마을을 지켜야 한다. 저 짐승을 없애야 한다. 할멈은 복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범아,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봄날 오후, 서리가 놀러 왔습니다. 복범이는 이제 서리보다 훨씬 컸지만 서리 앞에서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지요. 서리는 복범이와 놀다가 문득 복범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멈, 이상해요. 뭐가? 고양이는 해가 중천에 뜨면 눈동자가 바늘처럼 좁아져야 하는데 복범이는 계속 둥그래요. 할멈의 숨이 멈췄습니다. 서리가 복범이의 귀를 살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할멈, 귀 뒤에 하얀 반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상군의 표식이지. 할멈, 복범이가 호랑이라는 거예요.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날 밤, 내가 복범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단다. 그런데 왜 키우신 거예요? 이름도 복범이라고 지으셨잖아요. 할멈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알았지. 하지만 너처럼 어린 것이 죄가 뭐가 있겠니?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니잖니. 서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을 믿을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복범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름처럼 정말 범이 되어가고 있어요. 할멈은 복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알고 있단다, 서리야. 알고 있어. 며칠 후, 마을에서 닭 서너 마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장내 달장이 부서져 있었고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발자국, 호랑이 아니오. 이 산골에 호랑이가 내려왔단 말이오. 최포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할멈은 복범이를 불렀습니다. 복범아, 내가 마을에 내려간 거니. 복범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멈은 복범이의 입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달털이 묻어 있었지요. 아이고, 복범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알면 너를 잡으러 올 거야. 내 이름처럼 복을 주는 범이 되어야지. 화를 부르면 안 돼.
할멈은 복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최포수는 발자국을 따라 할멈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지요. 분명 이쪽인데 밤에 최포수가 숨어서 지켜보는데 달빛 아래 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호랑이가 맞다. 최포수는 화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촌장이 할멈을 찾아왔습니다. 할멈, 솔직히 말씀하시오. 댁이 뭘 키우신 거요? 제 가족입니다. 가족 무슨 소리를.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촌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네 집에서도 닭 2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지요. 박씨 할멈 집에 호랑이가 있는 게 분명하오. 당장 확인해야 하오. 최포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 고변하겠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깊은 밤 서리가 돌아간 후 할멈은 홀로 복범이 앞에 앉았습니다. 복범아,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구나. 복범이는 할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정확히는 20년 하고도 석 달 전 겨울이었다.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과 아들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마을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둘 다 이미. 할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호랑이였다. 귀 뒤에 하얀 반점이 있는 커다란 수호랑이였어. 복범아, 내 귀 뒤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처음 왔던 그곳, 우리 남편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 근처였어. 복범이는 가만히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그 호랑이의 새끼일 거야. 어쩌면 손자일 수도 있고.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미워했어. 내가 그 짐승의 피를 받았다는 게. 그래서 내 이름에 범자를 넣었지. 잊지 않으려고. 복범이가 할멈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가 아니잖니. 너는 내 복범이야. 죄는 짓는 자의 것이지. 태어난 자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키운 건 복수가 아니야. 용서야. 증오의 사슬을 끊는 거지. 복범이. 내 이름에는 2가지 뜻이 있단다. 처음엔 범을 잊지 않으려는 증오였지만 이제는 복을 주는 범이라는 사랑이야. 할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범이는 할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그리고 할멈 무릎에 머리를 올렸지요. 할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고 저 멀리 산 정상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복범이는 생후 6달이 되었지요. 이제 송아지만큼 컸습니다. 몸 길이가 한 아름이 넘었고 송곳니는 손가락만큼 길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할멈이 밥을 짓고 있는데 복범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돌아보니 복범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위협적인 빛이었지요. 복범아, 왜 그러니? 복범이는 마당의 닭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뒷다리에 힘을 주고 안 돼. 할멈이 소리쳤지만 복범이는 이미 뛰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닭을 덮쳤지요. 닭을 물고 있던 복범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할멈을 돌아본 것입니다. 복범이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지요. 복범이는 닭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멈은 복범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복범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안에는 야생이 있어. 그게 내 본성이니까. 내 이름에 범이 들어간 이유지. 하지만 할멈도 알았습니다. 복범이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후로 복범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밤에 우리를 탈취하려 시도했고, 할멈을 보는 눈빛이 가끔 낯설어졌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으르렁거렸고, 달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이 다가가면 여전히 순해졌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것 같았지요. 할멈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보내야 하는구나. 내 이름처럼 진짜 범으로 살게 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함께 있자. 어느 날 복범이가 큰 멧돼지를 잡아왔습니다. 할멈은 놀랐습니다. 복범아, 내가 이렇게 큰 것을. 복범이는 득이양양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피가 흥건했지요. 할멈은 복잡한 표정으로 복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같으면서도 점점 낯선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내 이름대로 복을 주는 범에서 진짜 범으로. 최포수는 마침내 증거를 잡았습니다. 복범이의 발자국을 석고로 떠온 것입니다. 이건 분명 호랑이 발자국이요. 그것도 거의 다 자란 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씨 할멈이 호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이 위험합니다. 촌장은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멈이 그럴 리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최포수는 몰래 산에 덫을 설치했습니다. 복범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이었지요. 이제 증거를 확보하면 관아에 고변하겠어. 서리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덫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호랑이 덫이야. 서리는 급히 할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멈, 큰일 났어요. 산의 덫이. 어디에? 복범이가 자주 다니는 곳이에요. 할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멈은 지팡이도 잊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65살 노인의 몸이었지만 복범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복범아, 복범아. 할멈이 도착했을 때 복범이는 다행히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덫 바로 앞에 서 있었지요. 복범아, 거기서. 할멈은 숨을 헐떡이며 덫을 치웠습니다. 그때 최포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멈, 그게 정말 호랑이였구려. 최포수, 제발. 안 됩니다. 저 짐승은 위험해요. 마을을 위해 제거해야 합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복범이는 복을 주는 덤이라고요. 그건 할멈 생각일 뿐입니다. 할멈도 아시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본성을. 최포수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복범이를 향해 할멈이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할멈은 복범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를 먼저 쏘시오. 복범이는 할멈 뒤에서 으르렁거리며 최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최포수는 관아에 고변했습니다. 범골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노파가 키우고 있습니다.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호랑이를 키운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직접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포졸 서너 명이 범골 마을로 왔습니다. 촌장이 나섰습니다. 박씨 할멈은 20년간 우리 마을을 지켜온 분입니다. 함부로 촌장 비키시오. 우리는 명을 받고 왔소. 포졸들이 할멈 집을 포위했습니다. 박씨 노파 호랑이를 내놓으시오. 할멈은 복범이를 뒤에 숨기고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요. 복범이는 복을 주는 덤이요. 아무도 해칠 수 없소. 노파, 비키지 않으면 당제로.
그때 복범이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건 정말 호랑이. 복범이는 할멈을 지키려는 듯 할멈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요. 할멈이 복범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복범아. 진정해. 복범이는 할멈의 말에 조용해졌습니다. 포졸 대장이 말했습니다. 저 짐승을 당장 처분하시오. 안 그러면 할멈도 함께 잡아가겠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짐승을 없애야 하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박씨 할멈이 20년간 우리를 돌봐주셨소. 저 호랑이도 아무도 해치지 않았소. 마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포졸 대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호랑이를 처분하시오. 안 그러면 관하에서 직접 처리하겠소. 할멈과 복범이는 오두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멈은 복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범아, 어찌하면 좋으냐. 복범이는 할멈의 얼굴을 핥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문을 듣고 한양에서 전문 호랑이 포수가 내려왔습니다. 진 포수였지요. 살아있는 호랑이라. 이걸 생포하면 대박이지. 진 포수는 최 포수와는 달랐습니다. 마을 보호가 아니라 오직 돈이 목적이었지요. 호랑이 가죽 한 장에 은자 100냥. 살아있으면 1000냥도 받을 수 있어. 진 포수는 최 포수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합시다. 저 호랑이를 잡으면 돈을 나누지요. 최 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 때문이 아니오. 마을을 지키려는 것뿐이오. 그래도 잡는 건 마찬가지 아니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박씨 할멈을 도와야 해. 20년간 우리를 돌봐주셨잖아. 하지만 호랑이는 위험해. 언젠가 우리를 해칠 수도 있어. 진 포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짐승을 잡으면 포상금을 마을에 나누겠소. 은자 200냥을.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200냥이라니. 그 돈이면 우물도 파고 길도 고칠 수 있어. 서리가 할아버지인 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멈을 도와주세요. 복범이는 착해요. 절대 사람 안 해쳐요. 서리야, 할아버지도 어렵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 포수는 몰래 독화살을 준비했습니다. 저 짐승 반드시 잡는다. 죽이든 생포하든. 최 포수가 말했습니다. 진 포수,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소. 저것은 돈이 아니라 한 노인의 가족이요. 돈이든 가족이든 호랑이는 호랑이요. 위험한 짐승일 뿐이요. 진 포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하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법이요. 두 포수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같은 목적이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호랑이를 노리는 두 사람. 마을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갔습니다. 다음 날 정오, 진 포수와 최 포수, 그리고 포졸들이 할멈 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소. 호랑이를 내놓으시오. 할멈은 복범이를 안고 떨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복범이는 할멈의 상태를 보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할멈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복범아, 안 돼. 할멈이 소리쳤지만 복범이는 이미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포수들이 뒤쫓았습니다. 할멈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65살의 노구였지만 복범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포수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복범이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포위망은 좁혀졌습니다.
진포수가 독화살을 겨눴습니다. 이제 끝이다. 최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진포수, 독화살은 안 돼요. 산신령님께서 노하실 것이오. 산신령이 뭐가 중요하오? 돈이 중요하지. 할멈이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복범이는 절벽 끝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뒤는 낭떠러지. 아픈 포수들. 할멈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할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죄 없는 이 아이만은 복범이가 복을 주는 범이 되게 해주소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산 전체가 짙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포수들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앞이 안 보여. 사람들이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산을 헤맸지요. 진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아까 왔던 길이 어딘지. 신기하게도 할멈과 복범이에게는 안개가 걷혀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존재만을 비추고 있었지요. 할멈은 느꼈습니다. 산신령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복범이를 지켜주셔서. 안개 속에서 할멈과 복범이는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전한 곳으로 향했지요. 한참 후 안개가 걷혔습니다. 포수들은 자신들이 산 입구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산이 그들을 내쫓은 것 같았지요. 진포수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산신령님의 노여움이다. 더 이상 쫓으면 안 돼. 최포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가 보. 촌장이 말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저 호랑이를 지키신다. 복범이는 정말 복을 주는 범인가 보다.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 진짜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멈과 복범이는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복범이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추격과 위협으로 야생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할멈이 다가갔습니다. 복범아, 이제 괜찮아. 진정해. 그 순간 복범이는 할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흥분한 복범이의 눈에는 오직 위협만 보였지요. 복범이가 할멈 쪽으로 돌았습니다. 발톱이 할멈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복범이가 멈췄습니다. 할멈 팔에 피를 본 것입니다. 복범이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끼잉. 복범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범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이름에 범이 들어간 이유야. 그게 내 본성이니까. 하지만 복범이는 이미 산 깊은 곳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할멈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지요. 복범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본능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이름에 범이 들어간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멈은 피 흐르는 팔을 감싸쥐고 복범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범아, 내 잘못이 아니란다. 내 이름처럼 넌 결국 범이니까. 복범이는 동굴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지요. 복범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본능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이름에 범이 들어간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멈은 피 흐르는 팔을 감싸쥐고 복범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복범아, 어디 있니? 나와. 서리가 할멈을 지지했습니다. 할멈, 상처 치료를 먼저 하세요. 안 돼.
복범이를 먼저 찾아야 해. 할멈의 눈에는 오직 복범이를 찾겠다는 집념뿐이었습니다. 65살 노인의 몸이었지만 복범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포수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진 포수가 끈질기게 복범이를 추적했습니다. 저 짐승, 이제 끝이다. 도망갈 곳이 없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복범이를 포위했습니다. 복범이는 절벽 끝으로 몰렸습니다. 뒤는 낭떠러지. 아픈 포수들. 진 포수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독화살이 복범이를 겨냥했습니다. 할멈이 도착했습니다. 할멈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할멈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죄 없는 이 아이만은 복범이가 복을 주는 범이 되게 해주소서.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빗줄기가 할멈과 복범이만을 비추었습니다. 진 포수의 손에서 활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산신령님이시다. 포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포수가 말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저 호랑이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범이는 정말 복을 주는 범이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할멈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복범이는 할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존재는 신성한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은 알았습니다. 이제 복범이를 놓아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자. 며칠 후, 할멈과 복범이는 산 중턱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복범이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인정하신 호랑이를 감히 건드릴 수 없었지요. 할멈은 복범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복범이도 할멈의 팔을 핥아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복범아, 내 잘못이 아니란다. 내 이름에 범이 들어간 이유야. 그게 내 본성이니까. 복범이는 할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범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거의 어미 호랑이만큼 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복범이는 할멈 곁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복범이는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 호랑이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요. 할멈은 그런 복범이를 보며 알았습니다. 복범이의 마음이 점점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복범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니? 복범이는 할멈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가고 싶지만 할멈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지요. 할멈은 복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단다, 복범아.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거라. 다음 날 아침, 할멈이 일어났을 때 복범이는 마당에 없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간 것이었지요. 할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복범이가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상황버섯을 물고서 할멈 앞에 놓으며 꼬리를 흔들었지요. 복범아, 내가 산에 갔다 왔구나. 복범이는 할멈을 핥았습니다. 할멈은 알았습니다. 복범이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선물을 주러 온 것이라는 것을. 할멈은 복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구나, 복범아. 내 이름처럼 끝까지 복을 주는 더미로구나. 복범이는 할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후, 복범이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매일 마당에 나가 산을 바라보았지요. 복범아, 잘 지내고 있니? 서리가 할멈을 찾아왔습니다. 할멈, 복범이는요? 산으로 돌아갔단다. 제 갈 곳으로 간 거야.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서리야. 복범이는 복을 주고 갔어. 20년간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마지막까지 선물을 주고 갔단다. 복범이는 정말 복을 주는 범이었어. 어느 날 밤, 할멈은 꿈을 꾸었습니다. 복범이가 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당당한 어미 호랑이가 되어 달을 보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할멈을 돌아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요, 할멈. 저는 이제 진짜 범이 되었어요. 하지만 영원히 할멈의 복범이에요. 할멈은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복범아, 잘 가거라. 내 이름처럼 복을 주는 범으로 살거라. 그 후로도 할멈은 산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산에서 큰 호랑이를 봤는데 귀 뒤에 하얀 반점이 있더래요. 할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복범이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할멈은 여전히 동지날이면 팥죽을 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지요. 팥죽은 액을 막아준답니다. 특히 호랑이를 막아준다지요. 하지만 호랑이가 모두 나쁜 건 아니랍니다. 어떤 호랑이는 복을 주기도 한답니다. 서리가 물었습니다. 할멈, 복범이가 그리우세요? 그리운 게 아니란다. 고마운 거지. 20년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으니까. 할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범아, 내가 어디에 있든 복을 주는 범으로 살기를 바란다. 내 이름처럼 말이야. 할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박씨 할멈과 복범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